안녕하세요. 카메라 이제 켜졌어. 자, 오늘 1월 마지막 주. 자, 잘해봅니다. 복습. 부동산 부합.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갑 소유 토지 을이 무단으로 나무 심으면 붙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이 이 나무 소유권 취득. 자, 부합됐다고 하고, 동산 가격이 토지 가격을 나무 가격 훨씬 비싸요. 가격은 상관없다고 했어요. 초과해도 부합. 그러면 나무 소유권을 상실한 을은 토지 소유자 갑에게 나무값 주세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자, 하지만 타인의 권리에 근거해서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하지 않아요. 이게 원행한 부속물. 지상, 전세, 임차인이 심은 나무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고 심은 놈 소유. 지상, 전세, 임차인 소유 했고요. 권리자가 심었죠. 자, 벽걸이 여건이 대표적인 부속물. 임차인, 임차권에 의해 심었죠. 벽걸이 여건. 자, 증축 부분 나와야죠. 임차인이, 아이고, 이거 안 해놨네. 임차인이 임차권에 근거해서 중축한 부분은 반드시 이 말이 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붙었다. 부합됐다. 따라서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 증축 부분. 건물,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농작물, 부합하지 않아요. 등기로 독립시켰으니까 부합하지 않아요. 공동소유, 공유 지분. 자, 지분은 잘 모를 때는 균등한 걸로 추정할 거고, 지분 처분의 자유, 처분, 팔아 제끼는 거, 양도, 공유 지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거 자유죠.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지분 포기했어요.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국유재산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 자, 포기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186조 등기하겠죠. 사용 전부를 사용하되 지분 비율로. 관리 임대차를 말하고. 이걸 왜 안 해놨지? 없앴어야 되는데 요약할 때. 뭔 말인지 알아요? 튀어나온 걸 없앴어야 되는데 제가 안 했나 봐. 왜 이래? 자, 관리, 임대차, 지분, 과반수로 결정.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임대차 했죠. 협의 없이. 다른 공유자, 을병은 이 점유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가세요. 돌려주세요. 할 수 없다. 월세 내세요. 부당이득 권한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적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법점유. 과반수 지분권자, 갑에게 지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 달라고 그렇게만 해야 돼요. 자, 했고요.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제3자 침해, 다른 공유자에 의한 침해. 제3자가 불법 점유합니다. 전부 반환. 제3자가 원인 무효 등기 박았어요. 전부 말소. 물건은 전부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돈만큼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요렇게 돈만큼은 지분. 자, 공유자 한 사람이 침해 들어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혼자서 막 써요.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너 왜 혼자서 넘겨.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너도 소수잖아. 자, 공유자 한 사람이 3분의 1 지분권자가 단독명의 지소인 것처럼 등기 박았어요. 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 따라서 전부 무효가 아니니까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다 했고요. 처분 변경. 자, 지가 아니니까 전원이 동의해줘야 공유물은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한 놈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팔아 제꼈죠. 그러면 안 되죠. 자, 매수인한테 찾아가죠. 전부 말소해. 안 돼요. 처분한 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세금 나왔다. 비용, 지분 비율로. 분할의 자유죠.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해서 쪽낼 수 있다. 자,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맙시다. 약정할 수도 있고 갱신도 가능하고 5년 범위 내에서. 협의 분할 안 되면 재판상 분할. 협의 분할 등기해야 각 단독 소유권 취득. 재판상 분할. 협의가 안 될 때 소송을 걸어서 하고 모든 공유자가 참가해야 되고 한 놈이라도 빠지면 이 분할은 무효가 되고. 공유물 분할 판결 187조에서 말하는 형성 판결.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 바로 형성,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됐고요.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 자, 분할에 관해 협의가 이미 협의 분할이 성립했다면 재판상 분할은 더 이상 안 돼요. 설사 한 놈이 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분할은 협의 분할이 안 될 때, 협의가 안 될 때 들어가야 되니까 분할 효과 했고요. 자, 지상권 갑소유 토지를 을이 빌립니다. 왜?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종, 주종의 관계, 부종성, 수반성. 객체는 토지,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 사용물권, 지상지역 전세 됩니다. 지료, 지상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법에 지료 지급해라 라는 내용이 없어서 따라서 지료 없는 지상권, 공짜 지상권도 가능. 자, 했고요. 건물이 멸실했어요. 지상권 소멸하지 않아요. 존속기간. 기간 정할 수도 있고 기간 정하지 않고 계약할 수도 있어요. 기간 정합니다. 최단기간 보장해줘요. 30년, 15년, 5년. 자, 기간 안 정해도 최단기간 보장. 그런데 기간도 안 정하고 뭘 짓겠다는지 아무런 정함이 없어요. 두 개를 안 했다겠죠. 그러면 무엇을 짓든지 중간연도 15년. 하지만 이 경우라도 나무는 다시 30년. 자, 했고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합의갱신 가능해요. 합의갱신 해도 또 30년. 그 다음 점유하면서 사용수익. 자, 토지 양수인이 지상권자에게 돌려주세요 할 수는 없다. 기간 중 지상권은 물권, 절대권이니까. 지상권이 침해되면 지상권에 대한 물청, 점유권에 대한 물청, 지상전세권의 상린관계 준용되고요. 자, 지상권 처분의 자유. 팔아제끼는 거 양도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 내에서 임대할 수 있어요. 이거 자유. 동의 필요 없고요.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권 처분은 절대적으로 보장. 처분하지 마. 처분 금지 특약. 무효. 안 먹혀요. 그래서 이 특약이 있어도 양도할 수 있다. 절대적 보장. 지료는 약정이 있을 때만 낸다는 거. 특약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지료 약정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3자 지상권 양수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지료 증감 청구권, 형성권. 의무 위반했다 방패. 이게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다면 설정자는 방패 세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소멸 형성권. 자, 그런데 여기에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때는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하고 저당권자한테도 통지하고 바로 소멸하면 안 되겠죠. 일정 시간 상당 기간 경과한 후 소멸합니다. 소멸. 물권 공동소멸사유,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토지가 멸실해야 돼요. 건물 멸실은 소멸 사유 아닙니다. 기간이 만료하면 지상전세권 소멸, 용익물권 소멸. 187조. 당연,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자, 소멸의 효과. 건물 철거, 수거해서 공실로 만들어야죠. 원상회복. 설정자가 네 건물 나한테 팔아 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건물이 현존합니다. 갱신 청구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인은 갱신을 원하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그러면 태어나요. 이때 내 건물 사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말은 청구권이지만 바로 매매가 성립되는 형성권. 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갑 동일하다가 둘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강제 경매, 공유 토지 분할,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처분돼서 A갑으로 달라집니다. 동일하다가 달라져요. 건물 철거 특약이 없네요. 그러면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줍니다. 성문법이 없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지역권. 지역권자는 일정 목적, 통행 용수 목적 등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오른쪽 땅, 요역지, 빗금친 부분, 승역지. 요역지는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종이기 때문에 주가 위하여 목적이에요. 그 요역지는 위하여로 나오고 승역지는 적의 단위니까 대하여, 위하여, 대하여. 자,
따라서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에 되지만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상관없다. 따라서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를 위해 설정되어야지 일필토지 일부만을 위한 지역권은 안 돼. 하지만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승역지니까 설정할 수 있다. 위하여 대하여. 지역권 대가 존속기간 우리 민법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자, 부정성 소환성 일단 비배타성 지역권 점유하지 않아요. 따라서 통행만 하지. 따라서 필연적으로 지역권 침해 시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 저당권 공통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아요. 방해 제거 예방만. 자, 부정성 소환성 소유권이 주 지역권이 정이죠. 따라서 우리 법조문 종로문 주인에 붙어서 함께 넘어가라.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서 부종하여 함께 이전한다. 지상전세 임차인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지역권은 요역지 주인과 분리해서 따로 혼자서 양도하지 못한다. 분리해서 다른 권리 저당권 목적으로도 하지 못한다. 했고요. 불가분성 요역지 땅이 공유입니다. 좋은 건 함께 누리고 안 좋은 건 너만 주고 오늘은 좋은 것만 있죠.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 자, 지역권이 내일 모레면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로 소멸할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그중 한 놈이 샥 권리를 행사하면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스톱돼요. 소멸시효 소멸될 걸 한 놈이 막아줬어. 좋은 거지. 좋은 거니까 함께 이 소멸시효가 중단 효력을 함께 누린다. 중단 효력이 있다. 긍정으로 끝나줘야 돼요. 그 다음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한 지지역권을 막 소멸하게 하지 마라. 다른 공유자가 피해 입을 수 있으니까. 자, 지역권 취득시효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취득시할 수 있다. 지상전세권자도 취득시할 수 있다. 불법 점유자는 본권주지 않아요. 취득시할 수 없다. 표현 통로 개설하고 20년 다녀라. 따라서 통로 개설 없이 단지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안 돼요. 자, 취득시효 했죠. 20년치 손해는 보상해줘라. 통로 개설해라. 손해 보상해줘라. 주의 토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손해 보상해라. 자, 이제 전세권 갑니다. 전세권. 오늘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쫙 갈 거예요. 11월 달에 한 건 확인만 하고 안 한 거 위주로 갈게요. 그래야 저당권까지 가요. 자, 페이지 324페이지. 미리 11월 강의 한번 듣고 오셨어요? 그런 분 없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봐요. 매 순환마다 전 순환에 있는 그 파트를 듣고 와봐. 엄청난 효과 있어요. 민법만큼은 그렇게 해줘. 민법이 빨리 점수가 올라와야 돼요. 민법이 빨리 점수가 올라와야 5월달, 7월달에 2차 과목에 매진해서 동차가 돼요. 7월까지 민법 할 거야. 8월, 9월까지. 민법 점수가 올라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2차 과목에 내가 투자할 시간, 정신적 여력이 돼요. 민법 점수가 안 나오면 불안해가지고 1차도 안 될까 봐서 9월까지 민법 잡고 있어. 그래서 민법을 빨리 지금은 민법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민법. 아셨죠? 자, 전세권 법 전문가입니다. 제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이 부동산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고 용의물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지전세금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이게 전세권 내용이죠. 이제 흑판 봐요. 흑판 갑 부동산을 을이 전세 들어줘.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고 전세 설정 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를 하면 을은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해야 전세권이라는 물권 취득. 그러면 전세 대상 객체는 부동산이죠. 법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니까 토지 전세 있고 건물 전세 있을 거고 그다음 부동산 일부에 용의물권 된다겠죠. 지상지역 승역지 지상지역 전세 일부에 됩니다. 자,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필수 요소예요. 우리 법조문이 전세금 지급하고 사라고 했어. 그래서 지료와 다르게 지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지만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소라는 거. 자,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 받고 나가야 됩니다.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전세금 주세요라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태어나고 혹시나 주인 갑이 전세금을 안 주면 우선 변제권을 줘요. 마치 저당권과 똑같은. 그래서 지전세금을 경매대가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를 제끼고 지전세금을 챙길 수 있는 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이 우선 변제권 위에서 전세권자에게 경매권도 줘요. 전세권자는 전세금 안 주면 바로 경매로 날려버린다 그랬어. 그래서 전세권은 무서운 권리. 그래서 현실에서 등기 박아주는 전세권은 거의 없어요. 힘 있는 세입자만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고 건물주는 해주게 돼 있어요. 힘 있는 사람만 전세 등기 박아요. 자, 전세권은 사용한다, 용익물권.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저당권과 똑같은 담보물권적 성격. 두 가지 성격. 그래서 법조문, 용익물권, 담보물권, 객체, 부동산, 토지전세, 건물전세 일부도 되고요. 농경지는 법조문 제2항에 따라 전세 목적을 하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 이제 오른쪽 볼 것은 1번이 여기 법조문 그대로예요. 전세금 지급하고 점유 사용합니다. 용익물권. 전세금에 대한 세 번째 줄 우선 변제 법조문 그대로 오른쪽 하고 있어요. 325. 자, 2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과 담보물권적 권능을 함께 겸비. 이게 용익물권적 성격, 담보물권적 성격 그 말이고. 자, 성질 1번에 동그라미 1번 전세권의 객체는 타인의 부동산 토지 건물이다. 전세 객체는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 부동산. 다만 농경지는 우리 법조문 왼쪽 제2항에 따라 전세 목적이 되지 못한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일부에 전세 성립할 수 있다. 세트죠. 부동산 일부에 지상지역 전세 사용물권은 분필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맨 밑에 담보물권 3번 목차로 갔어요. 안 가로 3번 가서 동그라미 1번이 자, 세 번째 줄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말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됐어요. 이건 됐어. 뭐 중요하잖아요. 자, 이제 봐봐요. 목차 봐요. 취득 봐야 되고 전세 기간 봐야 되고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지상권하고 목차가 거의 비슷해요. 지상권하고. 그죠? 지상권 목차하고. 자, 전매하면서 사용합니다. 전세권자도. 전세권 처분의 자유 있어요. 단 지상권과 달라진 점. 처분하지 마. 제한도 가능해요. 이게 지상권과 달라진 점이고, 전세권자가 수선합니다. 수선은 뭐 이따 볼 거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벽가래여건 사세요라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취득,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자, 전세금 필수 요소라겠죠. 그러면 이제 할 거예요. 별 3개짜리 판례요. 자, 을이 전세 살고 있는데 1년쯤 지났는데 갑이 이 아파트를 병이란 놈한테 팔아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나중에 기간이 만료하면 을은 이제 이사 갈 생각인데 전세금 받고 나가야겠죠. 지전세금 3억을 전에 계약한 설정자 갑이냐 전소유자냐 아니면 현재 중간에 소유자 바뀐 현 주인 현 소유자 병이냐, 누구한테 을은 전세금 받고 나갈까요? 즉 누가 전세금 줘야 될까? 병이에요. 신소유자만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 전소유자는 반환 채무 면합니다. 자, 내용.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즉 주인 갑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 소유권. 설정자 갑은 전세금 반환 채무 면하고 신소유자 병만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몇 번 나왔냐면 6번 나왔어요. 죽이지. 6번. 물권법에서 5번 넘는 건 엄청 나온 거예요. 이게 주택임대차로 그대로 연결돼요.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으로 단어가 바뀌고 중간에 내가 주택세에 살다가 주인이 바뀌면 보증금 반환 채무 마찬가지. 주택 양수인 세 소유자만 부담. 전 소유자는 면해요. 이 판례가 주택에서도 그대로 같이 작동돼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세 소유자 병만 부담. 전 소유자는 면한다. 같이 하세요. 둘 다 나와요. 따라서 을은 갑한테 전세금 주세요 할 수 없다. 이런 질문까지 또요. 병한테 달라고 해라. 병한테. 속칭 우리가 전세 있는 집을 사죠. 전세 끼고 산다고 하죠. 그거요. 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법원이 너만 부담하는 거야. 그럼 병이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면 지가 나중에 전세금 주라고 하니까 대법원이 전세금을 가반대 매매대금에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챙겨놓고 그래서 전세 끼고 산다는 거예요. 전세 끼고 산다는 얘기는 차액만 준다는 얘기예요. 전세금은 내가 줘야 되니까 병 입장에서 되게 중요해요. 자, 증감청구는 안 중요해요. 증액청구, 감액청구, 합성어. 자, 여기까지 정리. 이제 그게 3번에 있어. 그 위에 타물권 양거래 1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자, 고딕 봐요. 고딕 두 번째 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어. 그럼 머릿속으로 아, 갑이 병한테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거기 고딕만 봐요. 밑에 신소유자 병은 전세권자에게 설정자 주에서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하고 즉 신소유자만 부담 전소유자 갑은 밑에 떠줘요. 전세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이쪽 면 찾았어요? 네. 그거 여기 왕별이야. 왕별 별 3개가 아니야. 왕별 할게요. 신소유자만 부담 는을 만으로 읽어요. 신소유자만 부담 전소유자는 면한다. 이렇게 단어만 읽어요. 단어만 외우는 거예요. 신소유자 병만 부담 전소유자는 면한다. 325페이지 오른쪽 법적 성질 2번에 양거래 1번에 동그라미 3번 곧이겠어. 왕별 못 찾는 분이 계셔서 자 넘겨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요. 다음 페이지 왼쪽 326페이지 전세권 취득 1번 목차의 양거래 1번에 반거래 1번에 동그라미 1번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해라 그 말이고요. 등기해라. 그 다음 어디를 가느냐 오른쪽 가서 전세금 지급 있죠. 반가로 2번 목차 오른쪽 반가로 2번 전세금 지급 동그라미 1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법이 전세금 주라고 했으니까 자 됐어요. 그다음 맨 밑에 목차 반가로 3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 이거 우리 지료 증감 청구권 했죠. 그거 똑같아요. 이거 증액 청구, 감액 청구 합성해요. 자, 넘겨요. 중요한 게 이제 나와요. 존속기간. 오른쪽 329페이지. 전세에서 존속기간은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이거 법 조문이니까 이 법 조문을 외워야 돼요. 자, 갑니다. 이 법 조문 이게 존속기간이 1항, 2항, 3항, 4항까지 있어요. 그걸 오른쪽 법 조문은 그냥 따로 띄워놓은 거야. 항별로 법조문 봅니다. 첫 번째 법조문 봐요. 제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해. 10년 최장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목차가 동그라미 1번 최장 존속기간 제한이 있죠. 이게 10년 제한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10년을 넘지 못해. 법조문 그대로 나와. 이거 외워야 돼요. 전세는 10년 넘지 못해요. 만약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10년을 넘게 계약했다. 전세기간을 15년 줬다. 20년 줬다. 10년으로 단축시켜버려요. 그래서 10년을 넘지 못한다. 넘었다. 단축. 이렇게 오시고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자 기간을 갑과 을이 갑이 을한테 전세 주면서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또 안 정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입문때 했어요. 자 기간을 정합니다. 방금 본 법조문에 따라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로만 해줘야 돼요. 전세기간을 10년을 넘게 계약하면 10년으로 단축시켜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건물 전세만큼은 갑이 지 아파트 또는 주거용 건물, 주택을 전세를 줬다. 건물 전세만큼은 1년 기간을 보장해줘요. 최단기간. 그게 두 번째 조문 봐요. 제2항이에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무슨 얘기예요? 갑과 을이 전세 주면서 6개월로 계약기간 설정했어요. 건물은 6개월 안 먹혀요. 1년으로 연장돼 버려요. 그래서 건물 전세만큼 외워요. 1년 보장돼. 이거 4번 나왔어. 4번. 건물 전세는 1년 보장된다. 1년 보장된다를 외우고 문장은 이 조문으로 나와. 건물 존속기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이를 1년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1년 보장된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이제 또 설명 들어봐요. 자,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을이 2년 전세기간으로 살다가 기간이 끝났죠. 그러면 항상 기간이 멀려면 전세권은 소멸해요. 그러면 이사 가든가
다시 한번 계약 기간을 연장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겠죠. 을은 한 번 더 살고 싶어요. 그러면 갱신한다고 그래요. 계약 기간을 연장을 갱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을은 주인한테 서로 얘기를 하겠죠. 주인도 물어보고 세입자도 저 한 번 살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렇게 하시죠 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이제는 방 빼주세요. 기간이 끝나면 선택하죠. 이게 한 번 더 살겠다. 주인도 한 번 더 사시래. 이걸 합의갱신이라고 해요. 갑과 을이 합의하에 갱신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볼 거예요. 건물 전세만큼은 법정갱신 제도가 나와요. 자, 법정갱신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지금. 건물 전세만큼은 법이 계약기간을 연장시켜줘요. 요건. 그게 법조문, 법정갱신 볼게요. 맨 밑에 조문에 제 사항이에요. 고딩 말고 사항. 맨 밑에 법조문. 전세권 갱신 있죠. 3번 목차에. 그중 법조문에 사항 봅니다. 이게 건물 법정갱신의 법조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즉 건물 전세만 나와요. 토지 전세는 없어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 갑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달부터 한 달까지 사이에 전세권자 을에 대하여 갱신 거절합니다. 즉 방 빼주세요 그 말이죠.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요. 밑에 떨어져요. 갱신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뜻의 통지도 하지 않았어요. 문장 두 개가 또는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 주인이 갑이 세입자 을한테 갱신 거절합니다 이런 통지를 안 했어. 그 다음 전세금 올려주지 않으면 저 갱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뜻도 통지 안 했어. 두 가지를 안 했어요. 방 빼주세요 이 연락도 없었고 전세금 올려주세요 안 올려주면 저 재계약 안 할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이 의미예요. 그런 전화를 했다 안 했다? 주인이 안 했다. 즉 주인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6달 전부터 한 달 사이에 기간 만료 전.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면 전 전세권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법이 다시 한번 전세 계약된 걸로 보는 거예요. 즉 계약기간 연장시켜. 이게 법정갱신 법조문이에요. 건물 전세에서 법이 계약기간을 갱신시켜 버려요. 이 요건을 갖춰야겠죠. 6달 전부터 한 달 사이에 기간 만료 전 주인한테 아무 연락이 없어. 이제 이렇게 퉁쳐요. 갱신 거절한다는 통지를 없거나 또는 전세금 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즉 전세금 올려주지 않으면 저 갱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락도 없어. 그럴 때는 법정갱신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때 다른 조건은 안 바뀌어. 내가 3억 잘 봐봐요. 3억 전세 살다가 이제 설명 들어봐요. 자, 법정갱신 요건 기간 만료 전 기간 끝나기 내 2년 전세 살고 있었어요.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한 달 사이에 주인 설정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나가세요 갱신 거절 그런 연락도 없었고 조건 변경하죠. 즉 조건 뭐예요? 전세금이겠지. 전세금 안 올려주면 방 빼세요. 이런 연락도 없죠. 그러면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전세 설정된 걸로 본다. 이게 법이 정한 갱신이에요. 법이 갱신시켜줬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전세금 3억에 살고 있으면 전세금 안 올랐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법정갱신되면 전세금 안 올라요. 요즘같이 요즘은 뭐 전세금 떨어지는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이 사이 연락 없으면 아하 자동갱신. 전세금 안 올랐어. 좋죠.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봐요. 기간이 다시 2년 살아서 다시 2년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택하고 다른 점이에요. 주택임대차는 법정갱신되면 다시 2년이 보장돼. 2년이. 하지만 민법, 물권법, 전세권은 그대로예요. 민법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되게 잘 나와요. 법정갱신된 경우 그게 이제 마지막 조문이에요. 이 경우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그래서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가 돼요. 그러면 이제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 이게 작동돼 버려요. 법정갱신되면. 자 봐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작동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는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방 빼주세요. 저 이사 갑니다. 이걸 소멸통고제도라고요. 소멸통고할 수 있죠. 그러면 6달 후 소멸돼요. 통고제도는 알 읽고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되는데 6달 후 소멸시킵니다. 법이. 이것부터 볼게요. 그 위에 있어요. 목차가 양거리 번 중간에 있죠. 기간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약정이 없는 경우 찾았죠. 그 법조문 봐요. 제목이 전세권의 소멸 통고예요.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즉 새 살면서 몇 년 살지 계약서에 없다는 얘기요. 기간 안 정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외워야 돼요.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갑과 을은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상대방한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이 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여기 존속기간은 다 별 3개예요. 다 별 3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지금 이거 밑에 법정갱신 사항까지. 방금 본 내용은 다 별 3개예요. 다 별 3개. 이게 기간 정함이 없을 때 나오는 소멸통고제도예요. 자, 기억하세요. 기억. 자, 봐요. 알 읽고 통고가 나오면 저같이 읽는 거야. 소멸통고 이렇게 평이하게 읽지 말고 소멸통고, 소멸통고. 알 읽고 소멸을 알려줘요. 바로 소멸된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소멸돼요. 그게 6달로 정했어요. 6달. 그러면 왜 기간을 안 정하면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세입자는 주인 저 이사 갈 거예요. 할 수 있고, 주인은 방 빼주세요. 각 당사자는 둘 다 서로서로 언제든지 방 빼주세요.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바로 소멸을 안 시키느냐? 주인한테 연락 왔어. 자, 기간 안 정하고 우리 산다고 해봐요. 계약할 때 기간 특별히 안 정했어. 그런데 우리 이사 들어오자마자 한 달밖에 안 사는데 주인한테 연락 왔어요. 주인이 죄송해요. 방 좀 빼줘야겠어. 뭐 죄송할 것도 없지. 법에서 보장된 권리니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죄송합니다 또 해주죠. A가 바른 주인이라. 자, 그러면 방을 빼야 돼. 갑자기 방 빼래. 소멸 통고 들은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그러면 이사 갈 집 찾아야지. 그래서 6달 기간 내 빼주라 얘기해요. 6달 동안 이사 갈 집 찾아봐라. 그 다음 이번에는 한 달 들어온 세입자가 기간 안 정하고 주인한테 저 이사 간대. 그러면 주인은 전세금 3억 돌려줘야 돼요. 한 달 지났지만 이미 다 써버렸지. 없어. 6개월 동안 전세금 땡기란 얘기요. 그래서 서로서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이사 갑니다. 저 방 빼주세요. 주인 서로 할 수 있고, 이게 소멸통고. 그러면 세입자는 이사 갈 집 알아봐야 되고, 주인은 전세금 빨리 준비해야 되고, 그 기간이 한 6달 정도면 서로서로 공평하겠다 해서 6달 후 소멸. 즉 6달 안에 방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6달을 정한 이유예요. 이게 소멸통고 제도예요. 소멸통고 나오면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 일정 시간이 6달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더요. 법정갱신은 기간은 정함이 없게 되죠. 따라 법정갱신되면 이제는 여기에 따라 서로서 언제든지 방 빼주세요. 주인 저 이사 갑니다. 세입자 할 수 있다. 그런 지문도 떠요. 법정갱신에서 정확히 외워놔야 이게 해결돼요. 자, 그 다음 법정이니까 법정갱신되면 등기 필요 없죠. 법률 규정 187조에 따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놈이에요. 186조 7조는 그게 진짜 중요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 우리 187조에서 한번 했어요.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전세에서 법정 갱신. 187조에 그대로 있어요. 이게 아주 잘 나와요. 자, 이제 내용으로 전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해. 넘었다. 10년 넘었다. 10년으로 단축 외우시고, 그다음에 건물 전세는 1년 보장됩니다. 건물 전세 1년 미만으로 계약한 때는 1년으로 한다. 즉 6개월 건물 전세인데 6개월 계약기간 쓰면 1년 살 수 있어요. 자, 합의갱신할 수 있고, 마찬가지 합의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은 넘지 못해요. 지상권은 합의갱신하면 최단기간 역시 30년 보장해주고, 여기는 똑같이 합의갱신하더라도 또 10년은 넘지 못해. 10년 전에 걸립니다. 외워야 돼요. 10년 되게 잘 나와요. 여기는 숫자 나와요. 숫자. 그 다음 건물 전세만 인정된 두 번째 특성, 법정갱신. 그래서 건물 전세, 건물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법조문에 6달부터 한 달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 앞으로 이렇게 통쳐요.
6달 전부터 한 달 사이 주인한테 아무 연락 없으면 법정갱신. 법정갱신.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 이거 외우시고. 자, 6번이 가장 잘 나오죠. 건물 전세가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 목적물 취득한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왜? 법정갱신이니까. 법령규정 떴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187조가 작동돼요. 187조. 이게 존속기간 다 했어요. 자, 기간 약정하지 않은 거 법조문 그대로 넣어요. 기간을 안 정했어요.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전화 받은 날로부터 6달 후 소멸한다. 그대로 외워줘야 돼요.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방 빼주세요. 저 이사 갑니다. 전세금 빨리 줘요. 이렇게 소멸 통고 제도. 이게 의무 위반했다 방패 소멸 청구권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소멸 청구하고 소멸 통고하고 처음에 헷갈리거든요. 반드시 기억해요. 통고는 알릴 고니까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 6달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했죠. 그러면 건물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건물 전세만 최단기간 1년 보장이죠. 목차. 건물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4번 법조문에 4번에 거기도 건물에 동그라미 했어요. 제4항에 건물 전세만 1년 보장 법정갱신 인정돼. 토지 전세는 이 두 가지가 작동되지 않아요. 토지 전세는. 왜 그러면 건물 전세만 1년 보장해주고 자동갱신 법정갱신 해주냐. 이게 1984년에 들어온 법조문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84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84년 3년에 그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왔어요. 태어난 날이에요. 아, 그때 태어났다고? 83년에 주임법이 태어났어.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때 태어났어요. 그때 채권자인 주택임차인한테 1년 보장해 줬어요. 1년 보장. 지금 2년이죠. 주택이 지금 2년 보장해 줘요. 그때는 첫 시행 때는 1년이었어. 9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주택임차인은 채권자도 1년 보장해주고 법정갱신 제도가 있는데 아니 물권자인 힘센 전세권자가 그런 거 좋은 거 안 해주면 되겠냐. 그때서 건물전세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잖아요. 건물전세만 주임법 규정 2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1년 보장 법정갱신 제도를. 그래서 토지전세는 없는 거예요. 건물전세.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외웁니다. 자, 넘깁니다. 페이지 넘겨서 왼쪽 330페이지. 자, 법정갱신 나오죠. 그 동그라미 1번. 토지전세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아요. 건물전세만. 그래서 건물전세 여기다 한 번 더 적어놔야 돼요. 건물전세 두 가지 특성. 1년 보장, 법정갱신 외우는 거야. 건물전세, 주택, 임대차 그 연관하면서. 자, 동그라미 2번. 법정갱신되면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전세금 안 올랐어. 하지만 기간은 전에 내가 2년 3년 살았다고 해서 다시 2년 3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이거 되게 잘 나와요. 별 3개 별 3개. 따라서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되니까 3번이 작동되죠. 이제는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6달 지난 후 소멸. 아까 그 조문이 작동되겠고. 자, 4번 동그라미 4번 별 3개 하시고 전세가 법정갱신되면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들이댈 수, 대항할 수 있다. 187조 딱 적어놓으시고 187조 등기 없이. 이거 5번 나왔어. 5번. 존속기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놈이에요. 나머지는 3번 4번 나왔지만 이놈이 가장 많아요. 그래도 5번. 그래서 전세에서 존속기간은 지금까지 본 게 되게 잘 나온다. 조문이니까 외웁니다. 먼저 10년부터 외우시고 건물 전세 두 가지 특성 1년 보장 법정갱신 2개 외우시고 그 다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방 빼세요. 저 이사 갑니다.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정확히 외워줘요. 오케이. 이제 전세권의 효력으로 가면 돼요. 자,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전세권이 침해되면 몇 번 봐요? 침해되면 전세권에 기한 물청. 점유권도 있겠죠. 점유권에 기한 물청. 지상권에서 했어요. 할 수 있다. 지상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자, 오른쪽 가요. 오른쪽
오른쪽 4번에 있네요. 오른쪽에 맨 밑에 목자. 양가로 4번.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 규정 준용이 있죠. 자, 여기 내용 봐요. 동그라미 1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이 불법 점유하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뭘까요? 전세권 침해됐을 때 전세권에게 나가 돌려줘. 그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지문이에요. 전세권에 기해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1번은 전세권에 기해서 들이대는 거고 3번은 점유권으로 물청하는 거예요. 결국 봐봐요. 여기 내용 이게 전세권에게 물청이 동그라미 1번 내용이고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들이대라. 이게 동그라미 3번 내용이에요. 결국 여기 전체가 별 3개예요. 전체가 별 3개. 그 다음에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그건 내용이 없고요. 4번 목차 오른쪽에 있죠. 상린관계 규정 준용된다. 이 저자가 좀 친절하지 않아. 내용이 하나 좀 써주지. 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 준용된다. 목차로에 목차로. 프린트물로 정리해. 재판서 모든 내용은 프린트물에 다 있어요. 프린트물에. 오케이. 그래서 상린관계 목차로 해결하시고 이제 넘깁니다. 이제 처분 갑니다. 전세권 처분. 자, 봐요. 흑판 봐요. 흑판.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처분하지 마. 금지도 가능하다. 설정행위로 금지시킬 수 있어. 자, 전세권자가 2년 계약으로 새 들어왔는데 1년쯤 지나서 미국으로 발령이 났죠. 그러면 을은 이 지전세권을 병이란 놈한테 팔아 제낄 수 있어요. 양도. 그 다음에 전세권 담보로 저당권 돼요. 지상 전세권에 저당권 되죠. 그 다음 남은 기간 내에서 물권으로서 전 전세 줄 수도 있고 채권으로 남은 기간 내에서 임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전세권 처분의 형태는 우리 법조문이 양도, 담보 제공, 남은 존속기간 내에서 전 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4가지 형태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팔아 제끼는 거 양도, 지상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이게 담보 제공한다는 거고 전 전세 임대할 수 있다. 이거 처분의 자유다. 따라서 주인 동의 필요 없죠. 하지만 전세권만큼은 지상권과 다르게 여기 그러나 주인 동의 필요 없지만 설정행위로 즉 계약할 때 갑과 을이 전세 계약할 때 설정행위를 금지한 때는 처분할 수 있다. 즉 설정행위로 처분하지 마 금지할 수 있어요. 이유는 보통 전세는 주택을 전세하죠. 따라서 집은 주인이 망가지는 걸 싫어해요. 제 아파트 전세 주면서 애가 많거나 개가 많거나 그러면 주인이 싫어해요. 그래서 세입자 부동산에 의뢰하면서 애 많은 사람은 싫어. 그런 주인이 있어요. 특히 옛날에. 그래서 금지시킬 수 있게 법이 터준 거예요. 전세만큼은. 사람이 사는 건물 전세가 많아서 주택 전세가. 그래서 지상권과 다르게 제한도 가능하다. 자, 이제 이 지문 그대로 떠요.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하지 않으면 이 전제가 붙죠. 설정행위로 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금하지 않았다면 주인 동의 없이도 양도, 저당권 설정,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금지할 수 있으니까 전세권 처분 금지 특약 먹힙니다. 전세 계약하면서 너 중간에 처분하지 마. 금지할 수 있죠? 처분하지 마. 금지 특약 유효. 자, 세트. 특약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특약으로 들이댈 수 있다. 세트. 자, 끝난 거예요. 처분은 오늘 가장 기본만 했어요. 처분의 자유 1번. 거기 법조문 방금 봤고 내용 한번 볼게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 또는 전전세 임대 등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자, 등기하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이거 처분 금지 특약이에요. 이거 아니구나. 설정행위로 금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설정자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처분의 자유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6번 나왔어요. 여기 관련 이 조문이 별 3개야죠. 이 조문에 별 3개였어요. 조문. 그래서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거기 제목에 적어요. 처분의 자유 옆에 제한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처분의 전세권은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처분하지 마.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2단으로 떠요. 설정행위로 금 이렇게 뜨니까 정확히 외워줘요. 정확히.
자, 그래서 밑에 목차 한번 볼게요. 전세권 팔아 제끼는 거 양도. 자, 오른쪽 전세권의 담보 제공.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나오죠.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게 나와요. 자, 그 다음 목차 한번 볼게요. 4번. 제한전세할 수도 있고요. 채권으로 임대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3월에 할게요. 자, 넘깁니다.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앞에 있네요. 내용이. 의무가. 앞으로 넘겨요. 앞으로. 331페이지. 자, 전세권자 의무. 중간 양가를 2번 봐요. 2번.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 있죠? 거기 법정 봅니다. 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자, 전세 살다가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자, 누구 보고 수선하래요? 보일러 누구 보고 고치래? 전세권자가 수선해야 된다. 자, 이제 흑반 봐요. 우리 법조문은 전세권자로 하여금 수선 의무를 부담시킵니다. 그러면 왜 세입자가 보일러 고장나면 지가 고쳐야 되느냐? 물권자죠. 전세권은. 물권자는 힘이 세요. 직접 지배성이라는 게 있어요. 힘이 센 만큼 네가 직접 지배한 만큼 고장나면 네 돈으로 직접 고쳐요. 힘이 센 만큼 책임도 커지는 거예요. 원래 고난이 센 만큼 책임도 커져요. 너는 힘이 세잖아. 힘이 세니까 네가 직접 지배한 만큼 고장나면 네가 직접 고쳐요. 자, 임차인은 내가 아파트 세사는 임차인이에요. 주택 임차인. 보일러 고장나면 임차인이 고칠까요? 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할까요? 보일러 고장나면 임차인이 고쳐요? 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해? 임차인이 고친다고? 임차인이 그렇게 돈이 많아? 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임차권은 채권자야. 채권자는 힘이 약해요. 주인한테 다 해달라고 해야 돼. 채권. 그래서 채권 임차인은 고장나면 주인이 수선해 줘야 돼요. 주인한테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하지만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자는 힘이 세요. 힘이 센 만큼 네가 직접 고쳐야. 힘이 센 만큼. 그래서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자 지가 보일러 고장나서 고쳤더니 100만 원 나왔어요. 자, 이 100만 원 주인한테 전화해서 주인, 내가 보일러 고쳤더니 100만 원 나와서 수리비 주세요. 100만 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해 지출한 필요비 주인한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필요비가 보일러 수리비예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수선해야 된다는 얘기는 네 돈으로 고쳐야. 네가 고치고 돈 달라고 하면 네가 고친 게 아니지. 주인이 고쳐준 거지. 그래서 돈 달라고 못 돼요. 이게 필요비 상환 청구 인정한대요. 자, 원래 비용은 실비이기 때문에 도둑놈 악의 점유자에게도 필요비 유익비 다 인정해줘요. 유일하게 비용 상환 청구 인정 안 되는 게 여기에요. 전세권자 필요비. 정확히 오죠. 그래서 잘 나와요. 모든 비용 지출하면 실비이기 때문에 다 비용 상환 청구 인정돼요. 근데 유일하게 필요비 상환 청구 인정 안 되는 게 전세권자. 지상권자도 물권자니까 지상권자도 필요비 상환 인정 안 돼요. 근데 지상권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30년 동안. 이놈만 줄기차게 나와요. 전세권. 전세권자는 여기 수선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네 돈으로 고쳐. 따라서 보일러 수리비용 주인한테 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훈련하면 돼요. 이게 밑에 내용에 있어요. 자,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 상환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왕별. 이것도 왕별하세요. 5번 나왔네. 그래서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 부담하니까 보일러 수리비용 필요비죠. 상환 청구할 수 없어. 달라지 못해. 네 돈으로 고쳐. 전세권에 네 돈으로 고쳐. 고친 비용 달라하지 마.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고. 자, 이제 갑니다. 전세권 소멸. 첫 번째, 물권 공동 소멸 사유. 목적물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여기까지 5번 노래 부르면 익숙해져요. 당연하지. 멸실했으면 모든 물권 소멸. 자, 혼동. 전세 살다가 사버렸어. 그럼 필요 없는 전세권 소멸. 기억나죠? 소유권 취득 혼동. 그 다음에 영익물권은 계약해놓고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 걸려요. 물론 전세권은 의미 없어. 안 나와요. 왜? 계약기간 10년 이하니까. 20년 안 할 수가 없어. 아이 몰라 돼. 안 나와. 그래서 포기.
포기는 모든 물건 소멸이지. 소유권도 포기할 수 있고 제한 물건도 포기할 수 있고. 그래서 물권 공동 소멸사유. 자, 기간 만료는 용익 물권에만 나와요. 사용 기간은 용익, 사용 물권에만 나와요. 기간 만료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187조죠. 187조. 자,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 자, 이거 법조문 어디 있느냐? 그 위에 있어요. 수선 의무 위에 양거래 1번 있죠. 일단 이것부터 보고 할게요. 넘기셨구나. 331페이지. 다시 아까 수선 의무 331페이지 오른쪽에 첫 번째 법조문이 있죠. 자, 이거예요. 제목이 전세권의 소멸 청구 나오죠. 제1항. 전세권자가 을이 전세 계약 또는 이 목적물의 성질에서 정해진 용법대로 세입자가 사용 수익을 안 했대요. 즉 세입자가 주택 전세 들어온 사람이 도박장, 성매매업소로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거야. 용법대로 사용 안 했어. 의무 위반했다. 방배예요. 따라서 이 경우 용법대로 사용 안 한 경우에는 주인, 설정자는 방배,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요. 결국 전세에서 소멸 청구, 설정자의 소멸 청구는 이제 한번 봐요. 전세에서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는 어떤 의무를 세입자가 위반하느냐? 용법대로 사용 안 했어. 용법대로 사용 안 했죠. 용법대로 사용 안 했다. 방배예요. 지상권은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바로 소멸시켜버리냐? 방배하게 하냐? 2년 이상 지료연체. 전세는 용법대로 사용 안 하면 의무 위반했다. 방배. 소멸 청구할 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노란색이 없어요. 한 번 나왔네. 한 번. 지상권은 되게 잘 나오는데 여기는 또 잘 안 나와요. 그래도 해야지. 한 번 나온 건 두 번째 나오거든요. 용법대로 사용 안 했다. 전세권 설정자가 방패. 소멸 청구는 무조건 의무 위반했다. 방패. 오케이. 이제 넘기시고 소멸로 가요. 이제 소멸 334페이지. 334페이지. 334 왼쪽 소멸사유. 자, 공통소멸사유가 괄호에 있네요. 목적물 멸실, 혼동, 소멸시효, 기간 만료. 방금 한 내용만 밑줄 하시고 밑에 법조문은 3월에 할 거고. 자, 오른쪽 양가로 2번에 포기죠. 포기하면 이것도 공통소멸사유예요. 뭐 상관없어요. 포기하면 모든 물건 소멸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1번 고딕 봐봐요. 전세권이 저당권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 동의가 있어야 포기할 수 있다. 자, 지상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당권자 동의가 있어야 포기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 총론에서 했어요. 포기해서. 자, 전세권 투기소멸사 2번 목차에 방금 본 내용이 설정자 소멸 청구 여기에 있어요. 자, 전세권자가 계약 또는 목적물 성질에서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 안 했어. 단어로요. 용법대로 사용 안 했다. 방패. 설정자의 소멸 청구.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용법대로 사용 안 하면 느낌이 와야 돼. 아, 용법대로 사용 안 했어? 너 도박장 했어? 주택 오피스텔 한 놈이 도박장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 잘못했죠? 용법대로 사용 안 했어. 잘못했어. 느낌이 와야 돼. 잘못했으니까 방패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야. 소멸 청구는 방패란 얘기예요. 전세권 소멸시켜버리니까. 이해하시란 얘기요. 자, 밑에 기간 정하지 않았어요.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소멸통 고를 할 수 있다. 저같이 읽어요. 소멸통 띄어 고. 그러면 고가 나오면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러면 물권법 전세에서는 얼마 후 소멸한다. 6달. 전세금 3억 마련하려면 한 6개월 필요하고 이사 관리도 집 알아보는데 한 6개월쯤 걸려요. 그래서 적당한 달이 6달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넘깁니다. 이제 소멸의 효과. 아이고, 소멸의 효과는 10분 쉬고 해야 되겠네. 소멸의 효과 10분 쉬고 합니다.